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뭘 했냐 그러면 이 금융위기 기간에 이 미국 중앙은행이 QE를 썼다. 엄청나게 많은 엄청난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을 폈는데 이 양적 완화 정책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중은행으로부터 뭐를 사들인 거였습니까? 국채를 사들이는 거였습니다. 특히나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거였는데 국채를 뭐지 바잉 국채 하는 걸 이제 엄청나게 많이 증가시킨 거죠.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는데 이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니까 그만큼 이 국채를 사들이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리저브 양이 증가했겠지. 리저브 양이 증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본원 통화량이 지급 준비금 양이 증가했으니까 본원 통화량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했는데 실제로 통화량은 본원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적은 비율로 증가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중은행이 국채를 시중은행이 국채를 팔고 난 다음에 그 많은 돈을 다 리저브로 남겨놨기 때문에 즉 리저브 양을 어마어마하게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머니 멀티플라이어가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쇼가 보시는 것처럼 얘가 증가하게 됐고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쇼가 얘가 R 나누기 D지 그지 얘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머니 멀티플라이어는 감소해서 통화량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통화량이 생각보다는 많이 늘지 않았다. 그래도 많이 늘어났지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왜 그러면 시중은행은 국채를 팔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팔고 이렇게 리저브 양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왜 가게나 기업에게 대출을 안 해주고 계속 리저브로 가지고 있었냐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리저브 투 디파짓 레이쇼가 증가한 거죠. 그지? 얘가 이제 이게 갖고 있는 이 팔았더라도 국채를 팔더라도 얘를 뭐 했으면 됩니까? 이게 엄청나게 증가했던 이유는 얘가 이제 그 액세스 리저브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초과 지급 준비금을 엄청나게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머니 멀티플라이어가 감소해서 통화량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늘었는데 왜 그러면 시중은행은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시중은행이 초과 지급 준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8년, 2009년 이후부터 페더럴 리저브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뭘 했나 그러면 이자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초과 지급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이자를 안 주면은 그 자체가 이제 안 가지면 이거 다른 데다 써야지 다른 데 빌려줘서 그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차피 중앙은행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니까 괜찮네. 이자 받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아니 시중은행이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부터 이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이자를 부과하지만 그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뭐 1%로 해보죠. 1%면 내가 다른 데다가 1%더 더 높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면 가게나 기업에게 예를 들어서 3% 이자율로 대출해주면 그만큼 이자율이 높으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시중은행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시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는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으면 내가 돈 빌려줬다가 그지? 경제가 안 좋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돈 빌려줘서 장사가 또 안 되는 시점이 경제가 안 좋은 시점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도 잘 팔지 못하는 때가 경제가 안 좋을 때입니다. 그지? 이제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빌려줘봐야 그래서 누가 뭐 장사한다고 돈을 빌려줘봐야 이 사람이 장사를 잘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되어서 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빌려준 돈 못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되도록이면은 빌려주는 거를 줄이려고 합니다. 슬로우 랜딩 하려고 하는 거죠. 랜딩을 굉장히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이 되도록이면은 이제 대출을 엄격하게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초과 지급 증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은행부터 손해인데 다행히 중앙은행이 이자를 준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조금 적게 벌더라도 당분간 어차피
적게 벌더라도 못 완전히 돈 빌려줬다 돈 떼이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적게 벌더라도 돈을 초과 지급 준비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2008년 이후에 이 중앙은행이 QE를 통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국채를 시중은행으로 사들여서 보는 통화량을 증가시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예를 증가시켰지만 실제 이 통화량은 그렇게 많이 통화량도 물론 증가했지만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얘는 3배 됐지만 40% 정도 된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정부가 QE를 썼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정부가 QE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 그러면 이런 거였습니다. 아까 그 이 이유 때문에 정부가 QE를 썼던 거였죠. 이런 어떤 은행이 렌딩을 적게 하니까 은행이 렌딩을 적게 하니까 내가 니한테 적게 하는 이유가 아까 말한 우리가 한참 전에 배웠던 것처럼 경제가 안 좋을 때 은행이 이제 대출을 대출 해준 것들로부터 못 받으면 돈 떼이는 게 많아질수록 캐피탈이 줄어드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되도록이면 이제 경제가 안 좋은 시점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정부가 니한테 돈 많이 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니 망할 확률은 없으니까 대출 잘 해줘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줬던 거죠. 이게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했던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니게끔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그런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을 폈던 거였습니다. 이제 그게 한 이유입니다.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다른 이유는 또 내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렸지만 실제로 뭐 40%면 그래도 많이 한 거죠, 그죠? 많이 통화량이 증가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정도면 이제 됐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QE에 대한 어떤 좀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QE가 뭐냐? 그러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롱텀 본드 국채를 사는 겁니다. 가버먼트 본드 국채인데 장기 국채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페더럴 리저브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샀던 거였습니다. 시중은행으로부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샀던 목적은 있습니다. 돈을 많이 푸는 목적이 있는데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이게 있는데 롱텀 이자율을 줄이기 위해서 요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다른 상황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곧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중앙은행의 이제 통화 정책과도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뭔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일단 QE라는 게 뭐냐면은 장기 국채를 페더럴 리저브가 시중은행부터 많이 샀다. 여기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목적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또 뭐였냐 그러면 페더럴 리저브가 장기 국채만 산 게 아니라 사실은 모기지 백 시큐리티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일종의 이 담보 채권인데 이 가게가 집 살 때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는 그 채권이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입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2008년에서 2010년에 미국 이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게가 그 이전에 2008년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서 집을 샀는데 물론 이제 그 중앙은행이 그 당시에 LTV의 그 비율을 완전히 완화시켜줘서 가게가 이제 아무런 또 자기 돈이 없더라도 전부 다 이게 돈을 다 빌려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부실 채권이 무지 많이 생긴 거죠. 그 이후로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가게가 빌려서 집 샀는데 나 이거 못 갚겠다. 집값도 떨어지고 이제 집 내가 팔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집 포기함으로써 이 디폴트 되어 있는 그 시큐리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돈 떼인 거죠. 물론 이제 집은 남아 있으니까 집만큼만 남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 10만 원 빌려줬는데 집값이 만약에 7만 원밖에 안 한다 그러면 3만 원만큼은 떼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은행이 무지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다 누가 사줬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시면 중앙은행이 다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은행이 안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은행이 안 사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부실 채권들을 다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안 사주면 시중은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만큼의 어떤 부실 채권이 계속 많이 생기게 되면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출금이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시중은행이 원래 가지고 있던 대출금이 어떻게 되지? 대출금이 이제 계속 줄어들겠지. 대출금이 계속 줄어듭니다. 500원에서 400원, 300원 이런 식으로 부실 채권이 생기는 거니까 이 생기면 생길수록 캐피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캐피탈은 이게 만약에 500원, 300원만큼 줄어들게 되면 캐피탈은 이제 마이너스 150이 됩니다. 원래 갖고 있는 부채하고 예금했던 건 다 그대로 갚아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150이 되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디폴트가 생기는 겁니다. 은행이 망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뱅크런이 발생하겠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내 돈 달라고 이제 이건 내가 찾으러 가야 되는 거니까 이 뱅크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경제가 혼돈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사준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지? 여러분들 뭐 월스트리트에 뭐 그 당시에 잘못은 월스트리트가 했는데 금융이 터졌을 때 2008년, 2009년, 2010년 사이에 결국 왜 우리도 중앙은행이 이걸 다 사들이려고 그러면 이거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다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여러분이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겠죠. 미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왜 도와줘야 되는지 물론 당연히 안 도와주면 다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부분이었고 요거는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이제 이 뭐지 은행이 대출 이게 뭐 흥청망청 이제 대출 해주다가 담보 대출도 막 해주고 하다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기가 터져서 이제 돈 떼이는 일이 많이 발생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랜딩을 이제 돈 빌려주는 기준을 아주 까다롭게 합니다. 그리고 돈 안 빌려주고 내가 여윳돈 있더라도 시중은행에 여윳돈이 뭐가 있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국채를 장기 국채를 여기 있는 장기 국채를 중앙은행이 팔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돈이 있었지. 그 부분들을 다 안 빌려주고 액세스 리저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액세스 리저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이 계속 증가하니까 초과 지급 준비금이 증가하면 본원 통화량 그러니까 R이 증가하는 거고 그지? 그러면 본원 통화량이 증가해서 결국은 머니 멀티플라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니 멀티플라이어는 아까 제가 이미 다 말했습니다. 그지? 머니 멀티플라이어는 줄어들겠죠. 그지? 요거까지 다 이야기했던 거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초과 지급 준비금이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또 뭐를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페더럴 리저브가 이자를 줬지.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이 초과 지급 준비에서 이자를 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초과 지급 준비금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겠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 R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본원 통화량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Reserve to Deposit Ratio R 나누기 D는 증가하게 돼서 머니 멀티플라이는 감소하게 되겠죠.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QE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QE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경제가 이제 만약에 회복이 되면 이미 이제 회복되고 있죠, 그지? 그 2010년 이후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뭐지 은행이 이제 랜딩을 조금씩 많이 해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많이 그 초과 지급 준비 그러니까 뭐지 경제가 회복되면서 이제 돈 빌려줘도 괜찮겠다 애들이 저기 먼저 장사 잘할 수 있을 다 생각하면 그럼 은행이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 가지고 있던 초과 지급 준비금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대출해 줄 수 있겠죠. 대출해 주면은 그만큼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대출해 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R의 양이 이제 줄어들겠죠. R의 양, 초과 지급 준비 양은 줄어들고 그러면 얘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줄어들면 머니 멀티플라이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얘가 줄어드니까 얘가 전체가 줄어드니까 머니 멀티플라이어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통화량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페드가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엑시트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아니면 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왜 목적이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을 되면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이 좀 덜 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때가 오면 그때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린다고 다시 자세히 설명한다고 말씀드리고, QE는 이 정도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